주식 동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유니드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니드 많이 떨어졌죠? 예, 지금 현재 고점이 11만원대인데 예, 지금 5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해가지고 나온 게 지금 6만원입니다. 예, 고점 대비면 한 지금 반토막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비중국 영업은 우선 정상화라는 제목입니다. 가성 칼륨 판가 하락 및 판매량 감소 영향으로 매출액은 다소 부진했다. 2분기 실적 회복이 예상치를 하회한 이유는 분기 원가와 판가 하락에 따른 역 레깅 효과가 발생했으며 벨라루스산 원재료가 중국 경쟁사들의 덤핑되며 일시적으로 원가 우위를 잃었기 때문이다. 사업체별로는 중국 가성 칼륨, 염소 수요 둔화와 본사 전기료 부담이 있었다. 하반기 중국 염화 칼륨 구입 계약가가 톤당 307달러이며 당사의 7월 구입가는 톤당 330달러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그거죠. 중국에서 있는 염화 칼륨이 톤당 307달러예요. 근데 동사는 7월 달에 톤당 330달러에 샀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손해라는 거죠. 역마진이 나오는 거죠. 이에 3분기 실적은 역 레깅 및 염소 약세 개선폭은 제한적이겠으나 4분기부터는 역 레깅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본사는 이미 2분기 OPM 즉 영업이익률 9.9%로 정상화 중이며 향후 중국의 부동산 영향으로 PVC 회복이 실적 반등의 속도와 폭을 결정할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사 유니드는 OCI 계열사입니다. 태양광하는 그 OCI 맞습니다. 근데 OCI가 원래는 어떤 회사였죠? 물론 지금은 이제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있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원래 OCI 같은 경우는 염화 칼슘을 만들던 회사죠. 지금도 태양광도 화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전에는 태양광과 전혀 상관없는 원래 염화 칼슘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동사도 현재는 이제 순수 석유 화학을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탄산 칼륨, 가성 칼륨 관련된 사업인데 어떤 데서 매출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탄산 칼륨은 합성 수지, 세라믹, 합성수지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합성수지라니까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 종류죠, 플라스틱. 합성수지라는 게 약간 말씀드렸던 PVC라든지,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런 거 있죠? 그런 플라스틱 종류를 만들고 있고, 세라믹도 만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성 칼륨을 재료로 해서 뭘 만드냐? 자, 식품 세제, 알카라인, 건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이제 순수 석유와 관련된 플라스틱 종류를 만든 것하고 그다음에 세제 그리고 건전지 여기에 들어가는 원료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다양하죠, 사업이. 그런데 이제 사업을 또 이것만 하는 거냐?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동사는 또 증기 및 온수 공급, 발전 전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보면은 어디가 있죠? 자,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저기 쌍용차를 인수한 그 그룹에서 ETS 갑자기 이름 생각 나네요. 아무튼 무슨 ETS 있잖아요.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열을 만들어가지고 온수를 만들어가지고 온수를 공급하고 그걸로 이제 발전하는데 사용하고 그랬잖아요. 그 회사처럼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증기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하는 회사 그러면서 발전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발전소라는 게 간단한 거죠. 화력 발전 같은 거 어떻습니까? 불을 떼가지고 열심히 보일러를 돌려가지고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면 거기서 증기가 나오잖아요. 증기를 활용해 가지고 발전하는 겁니다. 예, 동사가 지금 그런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산림 개발 및 조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개발 및 조림 사업하는 생각나는 게 뭘까요? 예, 뭐 탄소 중립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예, 탄소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보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보드 사업은 건자재 도매 업체 및 가구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사업을 너무 조금 좋게 말하면은 다양하게 한다는 거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너무 지금 약간 난잡한 상태예요. 사업을 이 사업 저 사업 막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탄산칼륨 관련된 플라스틱 종류 만들고, 가성칼륨 종류 관련돼 가지고 세제하고 알칼라인 건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증기 온수 공급 관련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산림 개발하고 조림 사업. 조림 사업이 뭡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TV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조림하니까는 뭐 이렇게 뭐 무슨 명태조림 그다음에 뭐 연근조림, 그런 조림으로 우스갯소리 하던데, 이 조림이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하면 숲을 가꾸는 거죠. 나무를 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탄소세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건자재하고 가구 사업까지 합니다. 이 사업을 너무 많이 벌려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집중을 안 하고 너무 지금 분산이 됐습니다. 힘이, 이 회사가 이러려면은 무슨 예를 들면은 뭐 엄청난 큰 대기업이어 가지고 사업을 약간 이제 좀 넓힐 수는 있습니다. 넓힐 수는 있는데, 이 회사는 대형 회사가 아니잖아요. 예,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이 회사 지금 시총 볼까요? 시총 작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 시총이 4천억밖에 안 됩니다. 예, 뭐 몇 조 단위도 아니에요. 예, 몇 조 단위도 아닌데 사업을 몇 가지 하는 것. 탄산칼륨 관련된 사업, 가성칼륨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발전, 증기 및 온수 공급하는 그 발전 사업, 그다음에 산림 개발 및 조림 사업, 그다음에 보드 사업까지. 예, 시총 4천억 원짜리가 사업을 무려 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회사가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업부를 너무 늘려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회사가 뭐 모르겠어요. 이제 이쪽 저쪽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OCI 계열사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제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자, 6만원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였어요. 근데 오늘 종가가 딱 6만원입니다. 지금 바닥권 5만 1,000원대에서 지금 6만원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이 조금 올라온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한 20% 반등했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래서 5만원에서 지금 현재 종가가 6만원인데, 제가 지금 중요한 지지대를 지금 6만원을 봤거든요. 저항대라고 볼 수 있겠죠.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6만원은 오늘 딱 종가를 6만원 딱 맞췄습니다. 예, 좀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걸 저항 때문에, 지지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잖아요. 지금 종가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대는 지금 5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54,000원의 지지대하고 6만원의 이제 지지를 확인한다.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에 72,000원까지 반등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지대 54,000원, 저항대 72,000원 돼 있고요. 자, 이 종목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고점과 고점을 쭉 연결했어요. 저점과 저점을 쭉 연결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게 어떻습니까? 자, 삼각 수렴이 됐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지금 삼각형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니까 삼각수렴입니다. 현재 상태는 삼각수렴을 위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 때 말씀드리고 있죠. 삼각수렴이라는 게 뭐냐면은 위에서 누르는 힘과 밑에서 올라가려는 힘이 서로 충돌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이긴 쪽이 큰 변동성이 발생됩니다.
예,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위로 변동성이 커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밑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게 바로 삼각수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일주일 전쯤이네요. 일주일 전쯤에 삼각수렴의 정점이 된 상태에서 요 날이네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예. 5일 전에, 5 거래일이면 딱 일주일 전이잖아요. 예. 일주일 전에 예, 삼각수렴을 돌파를 해가지고 현재는 그 돌파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 지금 위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구름대 같은 경우는 구름대 저항대 말씀드리면 구름대의 지금 저항은 자 63,000원까지 있습니다. 자, 56,000원에서 63,000원. 자, 56,000원에서 63,000원까지 구름이 껴 있거든요. 자,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자, 구름을 거쳐야 됩니다. 구름을 거치지 않으면은, 구름이 끼면 어떤가요? 날씨가 우중충하잖아요. 예, 구름이 끼었으면 날씨가 우중충하잖아요. 근데 구름이 딱 거치면 어떻게 된가요? 햇빛이 쨍 들어오잖아요. 햇빛이 쨍 들어오면은 밝아요. 그러면 양의 기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예, 그 위에는 상당히 밝은 태양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63,000원대까지 구름대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저항대가 지지대는 아까 다 설명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자, 구름대의 저항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돌파를 해야만이 위로는 쭉쭉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돌파 못하게 되면 또다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대 돌파가 63,000원대까지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외국인이 한 달 동안 3,000주를 팔았습니다. 3,000주를 팔았고 최근에도 지금 외국인은 파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같은 게 한 달 동안 2,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도 보시면은 좀 사는 기조이죠. 이 종목을 지금 핸들링한 수급은 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은 기관이 지금 사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한 20% 정도 반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관의 힘으로써 바닥에서 20%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투가 지금 사고 있고 투시는 팔고 있고 연기금은 트레이딩하고 있고 나머지 수급은 관심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율 1.35%, 예, 이 정도면 낮습니다. 코스피 20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은 4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경영 차원에서는 괜찮죠. 좋습니다. 국민연금에서도 8.8%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국민연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가 보네요. 아까 다 어떤 회사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다 설명드리면 한참 걸립니다. 5가지 사업부, 무려 시총이 4천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사업부는 무려 5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게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5가지 사업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5가지 사업부를 또 쪼개면은 한 10가지 될 겁니다. 근데 저 크게 모은 게 바로 5가지 사업부라는 거죠. 거기서도 막 이제 나누게 되면은 막 10가지 될 겁니다. 너무 난잡하고 있다는 게 그게 제가 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집중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게 좀 다소 아쉽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4천억에서 올해 1조 1천억, 내년 1조 원까지 매출액이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실적으로 매출액 회복을 못하고 있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79억에서 올해 429억 원으로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지금 날아갔죠. 손을 엄청나게 영업이 감소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911억 원인데 1,479원 아직 회복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68억 원에서 올해 263억으로 거의 한 6분의 1 토막입니다. 내년에도 643억 원인데 역시 2022년도에 실적을 회복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1분기 지나갔고요. 2분기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2분기 실적 별로 안 좋다고 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분기 지나갔고 2분기에 작년에 589억 원인데 올해 83억 원입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5분의 1 토막이 났죠. 마이너스 80%라는 거죠.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0% 수준인 거죠. 그럼 당연히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3분기 어떻습니까? 작년에 479억 원에서 올해 109억 원은 예상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자, 2분기에는 5분의 1 토막, 3분기에는 웃어서 죄송합니다.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4분의 1 토막도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75%면은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어닝 쇼크라는 거죠. 3분기까지 어닝 쇼크입니다. 이 종목 그러면은 팔아야 되나 고민되시죠? 작년 2022년 4분기 때 마이너스 10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4분기 때 221억 원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된다는 거죠. 자, 1분기도 어닝 쇼크였을 겁니다. 1분기 16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1분기, 2분기, 3분기. 물론 QOQ 기준으로 조금씩 좋아집니다. 하지만은 계속 실적이 작년보다 안 나왔습니다. 네, 드디어 4분기 때는 작년에 마이너스 100억에서 올해 221억. 그리고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16억, 83억, 109억, 221억. 그러니까 YOY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이 되고요. QOQ 기준으로도 100%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때 109억 원이 예상되는데 4분기 때 221억 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4분기까지 홀딩 하셔야겠죠. 물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3분기 실적 발표 즈음부터 들어가신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은 난 아싸리 난 모르겠다 그러면은 3분기 실적 발표하게 되면은 어닝 쇼크 발표라고 리포트가 나올 겁니다. 이 종목은 어닝 쇼크입니다. 작년보다 4분의 1 토막 마이너스 75%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라고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고 흔들릴 거예요. 그 구간에 잡으십시오. 왜? 4분기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미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도 못 믿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을 이 종목을, 투자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현재는 3분기까지는 어닝 쇼크가 예상됩니다. 지금도 3분기란 거죠. 지금 3분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면 좀 안 좋게 나옵니다. 어닝 쇼크가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는 거죠.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자, 당기수니까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부채 비율은 57%,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유보율은 2577%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8.69%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EPS는 9,501원, BPS는 146,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EPS, BPS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입니다. 물론 예상 컨센서스가 안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작년 거를 봐야겠지만은 어느 정도 되는 회사들은 다 예상 컨센서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실적 기준으로 EPS가 9,501원, BPS는 146,000원인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9,501원이면 9,5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얼마냐? 자, 현재 밸류에이션은 9,500원이면 만원으로 계산하면 PR은 한 6배입니다. 6배면 비싼가요? 싼가요? 6배면 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싼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3분기까지는 어닝 쇼크입니다. 지금 사셨다가는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은 주가 또 떨어져요. 뭐 실적 좋대 하면서 왜 뭐 실적 좋다는데 왜 주가 떨어져? 3분기는 어닝 쇼크라는 거죠. 3분기는 어닝 쇼크고 4분기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린다. 2023년도 1, 2, 3분기에는 어닝 쇼크입니다. 4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2024년까지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가시거나 아니면 짧게 보시거나 상관없이 3분기 실적 발표 즈음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좀 안정적으로 난 모르겠다 그러면 3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어닝 쇼크 나왔다는 거 보고 들어가신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나는 조금 멀리 보고 사겠다 그러면은 3분기 실적 발표 지금부터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주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죠. 모든 게 다 안 좋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을 때를 보고 기회를 포착해서 들어가셔야겠죠. 자, 실적 보시겠습니다. 어디서 매출이 나오는지 보시겠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 화학, 순수 석유화학에서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유상증자 한 적은 없네요. 무상증자만 2015년도에 있네요. 너무 오래됐죠? 참고하시고요. 관계사업이 연결된 사항에서 아까 다 말씀드렸죠. OCI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OCI 계열사를 아까 말씀드렸죠. OCI 관계사가 되겠습니다. SGC 에너지가 되겠고, 유니드, 비트,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이냐? 자, 가성 칼륨, 자, 탄성 칼륨, 염산, 그리고 순수 석유화학,
관련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순수 석유화학 회사죠. 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드 오늘 종가가 6만원입니다. 수급전은 기관이 핸들하는데 현재 순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 영업이익이 71% 상당히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 예상되지만은 내년에 회복을 한다는 거죠. 뭐 언제부터냐? 분기는 언제부터냐?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모멘텀으로는 자, 2분기 실적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자, 3분기 실적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 2를 3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3분기 실적 부진. 예,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3분기에도 어닝 쇼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추세적으로는 차트 추세는 RSI는 55.7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수급 추세인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77.5이기 때문에 과열관인 80에서는 거의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큰 손은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기관이 지금 사고 있잖아요. 기관이 어느 정도 사면서 지금 수급으로는 거의 꽉 찼어요.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트로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은 62,500원, 하단은 5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항대는 72,000원, 지지대는 5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볼린저 밴드 4단이 53,000원이고 지지대는 54,000원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볼린저 밴드는 객관적인 보조 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와 지지대는 추수기에 주간이 들어갔던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하단을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 하단은 53,000원. 자, 제가 주간적으로 보는 지지대는 5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53,000원에서 54,000원대가 오게 되면 여기를 지지를 받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은 볼린저 밴드는 62,500원을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72,000원 보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니드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